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2020 스마트폰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회차 강의입니다. 1회차에서는 인스타그램 만나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인스타그램은요, 큰 범주에 있어서 SNS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SNS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항목들 중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외에 또 다른 것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페이스북도 여기에 속하고 카카오톡도 속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된 것은 바로 10여 년이 흐른 현재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이 SNS라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SNS에 푹 빠졌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SNS에 피로감을 느껴 이 SNS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하였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자랑했던 페이스북은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사용자 수가 급감한 소식 또한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모비데이즈가 발표한 2018년 국내 SNS 이용자 현황에 의하면 전체 SNS 이용자 규모는 전년 대비 13%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년 대비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가 특히나 34% 정도 급감했습니다. 그런 반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은 14% 정도 급성장했습니다. 이러한 SNS를 떠나고 있는 흐름에 반해서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14% 정도나 사용자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로서 바로 요즘의 대표적이고 트렌드한 부동의 SNS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네트워크 메신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될 때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며 웹 이외에도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개념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범주상 블로그, UCC, 마이크로블로그 등과 함께 소셜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SNS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SNS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 수는 이미 2018년에 18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SNS는 광범위하고 동시에 특정 성향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활용 가치가 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표적 집단에게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SNS 업체 또한 SNS 페이지상의 광고 스페이스 판매와 소셜게임이나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강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향후 SNS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요.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한국말로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서 누리소통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누리소통망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순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컴퓨터가 인터넷 등 전자통신 기술에 의해 연결되고 이러한 컴퓨터들이 실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락을 중개한다는 개념은 일찍이 제기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를 지원하려는 노력은 일찌감치 있었는데 유즈넷이라든지 아파넷, 전자, 게시판인 BBS 이렇게 머레이 투 로프의 서버 기반 전자정보 교환 서비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초창기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들은 일반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로 시작되었는데요. 더 웰이라든지 지오시티즈, 트라이포드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초창기 커뮤니티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화방에서 대화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고요. 개인정보나 개인 작성 글들을 개인 홈페이지에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판 도구, 블로깅이 흔해지기 전에 그 선백여 개의 출판 도구였던 그 퍼블리싱 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순히 전자우편 주소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엮어주는 커뮤니티도 이미 있었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람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주고 있는 서비스로서 예전에 I love school이라고 학교 동기 동창으로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죠. 이와 같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SNS, 사용자들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SNS는 흔한 유형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개방형 S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 위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미니홈피, 그리고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폐쇄형 SNS가 있습니다. 개방형 SNS는 날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내가 작성한 글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도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글을 보거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말 그대로 개방형 열려있는 SNS고요. 폐쇄형은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싶어서 친구 초대 방식으로 하나의 방에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친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일촌 관계를 맺어서 일촌에게만 나의 글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관계를 정해서 그 사람들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SNS는 폐쇄형 SNS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었던 이들과의 인맥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셜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고도 불립니다. 인맥 형성 외에도 SNS는 다양한 활용 범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소셜 커머스, 지식 판매, 공공부문, 그리고 게임 등의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소셜 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 커머스는 바로 공동구매형입니다. 인기의 원인은 온라인상에서 매일 하나의 상품에 대해 지정된 수량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질 시 대폭의 할인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 판매는 화장품이나 옷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패션, 연애,
음악 등에 대한 지식을 직접 찍어서 판매하는 지식 시장이 SNS가 확산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급 부문에서는 SNS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고 민원 해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관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SNS 활용은 운영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시스템에 SNS를 도입하면 게임을 더더욱 재밌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장 널리 쓰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카카오 스토리, 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요. 각 나라별로 많이 쓰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 리서치 회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 55%, 남성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는 휴대폰 문자로 나누던 대화가 최근 급속히 대중화된 SNS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죠. 나이별 분석 자료를 보면 18세에서 54세까지 활발하게 SNS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들이 SNS도 활발히 쓰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4.6시간을 SNS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주 활용하는 인터넷 활동은 이메일이지만 이용 시간은 SNS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이 온라인 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SNS에 투자하는 것은 가입자 증가세 및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터넷 시장 분석 업체인 이마케터가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자 중 SNS 프로필을 가진 이들의 비중은 2008년에는 45.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61.4%로 상승해 10명 중 6명이 SNS 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SNS를 통해 연결된 평균 인맥 수는 올해 52명으로 1년간 14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인스타그램을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브라우저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비율이 1년 사이에 112%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SNS의 종류, 그리고 SNS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국내 SNS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SNS를 한국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조금 생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나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폐쇄형 SNS라고 설명드렸죠. 닫힌 SNS, 서로 지인들끼리만 만들 수 있는 SNS로서 뭐 동호회, 동아리, 그리고 대학으로 치면은 동일한 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떤 부서, 또 가족,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지인들을 중심으로 밴드를 많이 만들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밴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개방형 인스타그램이 바로 페이스북을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예요. 그 전에는 페이스북이 가장 높은 수치였지만 요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연예인들이 좀 많아요. 연예인들이 요새 한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예인이라든지 영화 홍보, 드라마 홍보, 또 어떤 신곡 홍보와 같은 그런 부분들,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공인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적을 좀 쫓고 싶어서 내가 팬이어서 관심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의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약간 갈아타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와 연결된 카카오 스토리가 어느 정도의 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둘 다 네이버 계열이죠. 그 다음에 다음 카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가 벌써 3개나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트위터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에브리타임 캐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짙은 파란색 그래프가 2018년이고 하늘색 그래프가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를 보시게 되면요. 밴드도 많이 줄었고요. 전년 대비를 보았을 때 상승한 것이 사실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전년 대비를 보았을 때 아주 크게 상승한 것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000명 기준으로 도출을 한 것입니다. 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1339라는 수치에서 1년 만에 880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인정보 유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눈으로 뭔가 글을 보기보다는 눈으로 사진, 동영상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의 그런 어떠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바로바로 보여주고 직관적이고 게다가 해시태그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엄청 인기가 있는 유튜브도 바로바로 다른 거 필요 없이 영상만 보잖아요. 그것처럼 인스타그램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트렌드에 가장 맞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꾸준히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5월에 출시된 쇼핑 태그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패션, 뷰티, 여행, 음식 등에 관심이 많고 소비를 주도하는 20, 30대 여성 중심으로 성장하던 인스타그램의 급성장이 더욱 큰 원동력이 되었죠. 쇼핑 태그 출시 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발견하더라도 별도의 네이버 등과 같은 해당 몰에 찾아가서 제품 정보를 찾아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쇼핑 태그 기능을 통해서 구매까지의 과정을 간소하여 인스타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쇼핑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커머스 플랫폼 인스타 마켓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시고 싶다면 이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롭게 등장한 이커머스 플랫폼 인스타마켓을 아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도 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쇼핑 기능을 먼저 도입했던 해외에서는 매출이 20% 상승한 기업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80%는 비즈니스 계정, 즉 기업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고요. 일상의 공유와 패션, 뷰티, 음식 등의 정보를 탐색하기 좋은 플랫폼인 만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비주얼라이징이 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 전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쇼핑 태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2018년 6월에 길게는 1시간까지 가능한 인스타그램 TV인
IGTV 기능을 출시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내 동영상 게시물에도 쇼핑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쇼핑 인 비디오 기능을 출시해서 유튜브를 견제하며 비디오 커머스 시장의 돌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함께 유튜브, 페이스북도 온라인 쇼핑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유튜브는 지난 6월부터 미국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실험에 나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12월부터 태국에서 판매자용 라이브 비디오 기능을 실험 중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영상으로 마케팅, 쇼핑을 SNS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비디오 커머스 시장이 성큼 열릴 현재부터 앞으로를 우리는 준비하고 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SNS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